자,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6위 공개합니다. 어린이는 구독 불가, 금지된 동화책. 그림만 봤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그림책을 보더니 갑자기 울면서 쓰러졌어요. 라는 독자평을 가진 무시무시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1969년 출판 일주일 만에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진 이 책은요, 일명 트라우마 그림책으로 알려진 일본의 동화책입니다. 거미나리와 개구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평범한 동화책일 뿐이지만 문제는 이 책의 내용과 작화가 동화책으로 보기엔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동화책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화해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사냥꾼 거미에게 잡아먹힌 개구리가 거미의 심장을 씹어먹는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내를 때리라고 강요한다든지 하는 잔인한 묘사가 계속되는데요. 그림이 좀 그로테스크하네요. 당시 이 책을 읽던 어린이가 너무나 무서워서 경련과 구토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발매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판매가 강제 중단됐고요. 재고는 전부 회수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마스타니 미요코 작가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국제 안데르센 상까지 수상한 일본의 국민 동화 작가라는 것이죠. 아니, 그 정도라면은 명성도 있고 유명한데 굳이 왜 저런 거 썼죠? 사실요, 이 작품은 아프리카 민속 문화를 취재하던 마스타니 작가가 아프리카의 민화를 번역한 뒤 강렬한 색채의 작화를 더해서 완성한 아동용 동화책인데요.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거칠고 야성적인 색감과 묘사가 가히 걸작이라 부를 만하다라고 평가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저정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일본 지바현의 이치카와시, 주택가 한가운데 음침한 기운을 뿜어내는 숲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데요? 옆에 사람도 있고. 자전거 저렇게 많이 되죠?는데 오토바이랑. 공원도 휴식지도 아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숲,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숲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숲의 이름,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역시 출구를 모른다, 길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약 18m, 전체 면적이 아주 작은 숲입니다. 엄청 작은. 그러게. 그렇다면 대체 왜 이곳은 접근할 수 없는 금기의 숲이 된 걸까요? 아니 뭐 쓱 내다보면 끝까지 다 보이겠구만. 왜 안 되는 거죠? 먼저 숲의 입구를 살펴보면 도대체 누구를 모시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야부시라즈 신사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숲의 정체를 아는 주민들은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 에도 시대 때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입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도 시대에 세워진 커다란 출입 금지 비석이 숲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죠? 그런데 원래 또 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의 너튜버들이 실제로 이곳에 몰래 잠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이 있어서 혼자 보다가 울었습니다. 저 오열했어요. 이 숲에 대나무를 만진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또 귀신이 출몰한다는 설 등 믿기도 힘들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 숲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일본 여행 중에 이곳을 지나게 되신다면 출입 금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찜찜하게 괜히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심하세요. 자,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7위 공개합니다. 영국에 출입 금지 섬이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북서쪽 연안에서 1km 떨어진 곳, 약 2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 그리나드. 그런데 영국인들에겐 그리나드라는 이름 대신에 금지의 섬, 죽음의 섬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다는 소문을 들은 영국은 이에 맞서서 공포의 백색가루라 불리는 탄저균, 이 탄저균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극비리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저런 연구는 정말 끔찍하네요. 이때 영국 국방부는 실험을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무인도였던 구리나드 섬을 선택. 그곳을 일명 엑스페이스라 부르며 비밀 실험 기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본격적으로 실험에 착수했는데요. 탄저균 실험 연구팀들은 배 수십 마리의 양을 태워 섬으로 건너간 뒤 나무 상자 속에 양들을 가둬서 공중에서 수십억 개의 탄저균 포자를 담은 소형 폭탄을 터뜨리는 실험을 합니다. 아 참. 터트렸네 저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죠. 탄저균의 호시를 흡입한 양들은 3일을 버티지 못했고요. 연구팀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 이 섬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금지의 섬,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연구팀들은 섬에 퍼진 탄저균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살포된 탄저균이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럼 저 아직도 탄저균에 감염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저희 섬이? 자, 정말 이 끔찍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 이후에 쭉 정부에서 비밀리에 관리를 해왔습니다. 1979년도까지 매년 탄저균 오염을 측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염도는 좀처럼 줄질 않았습니다. 결국 1986년 대대적인 탄저균 제거 작업을 실시, 오염이 심한 지역은 토양을 깎아 폐기 처분했고요. 탄저균 제독제인 포르말데히드 280톤을 2,000톤의 바닷물에 희석해서 섬 전체에 살포하기 이릅니다. 저거 그러면 섬에 있는 뭐 식물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생태계는 뭐 완전히 아니 또 포르말데히드도 독약이잖아요. 독이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이제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킨 거죠. 미치겠다, 뭐야. 진짜. 그렇게 탄저균 제거 작업에 걸린 시간만 꼬박 4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실험을 한 지 48년이 지난 1990년에서야 영국 국방부는 구리나드 섬의 출입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섬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저균 출입 통제가 철수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금지의 섬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5위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죽음이 금지된 도시, 영국 죽음 금지 존.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작은 도시 셀리아. 평화롭고 고즈넉한 이 도시에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입니다. 아, 죽지도 못합니까 이제? 못합니다. 허허. 2015년 8월 셀리아에서는 실제로 사망 금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과태료 내야 됩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지. 그러니까 다소 황당한 이곳의 사망 금지법에는 알고 보면 뜻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 셀리아는 이탈리아 남부 도시 중에서도 심각한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는 약 1,3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약 500여 명의 주민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주민들마저 75세를 넘긴 노인이 무려 60% 이상 심각한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도시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셀리아의 시장 데이비드 치치넬라는 시민들의 사망을 금지하게 된 겁니다. 아니 출산을 장려하든가 무슨 죽음을 그렇지, 막아. 어떻게 자기 신이야? 하지만 좀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 죽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셀리아 씨는 노인들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좋네. 인근 온천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모든 주민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강제 건강 개선 캠페인인 거죠. 그리고 한편 매년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거나 건강관리에 소홀한 주민에겐 10유로, 우리 돈 약 15,00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시에서 어쨌든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네요.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덮어놓고 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군요. 자, 부디 이곳의 어르신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금지한 황당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방송 채널 유사에서 4,000명의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가장 불합리한 법률을 조사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법률은 바로 영국 의회 의사당 내 사망금지법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런던 여행의 인증샷 명소 빅벤 옆에 딱 붙어있는 그 건물. 저곳이 바로 영국의 의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궁입니다. 이곳은 1529년 런던 대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진 쭉 영국 왕실의 정식 궁전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영국에서는 궁 안에서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궁 안에서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마치 국왕처럼 국장을 치를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사당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죽음인데 그걸 금지한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문화된 거 아닙니까? 이 법은 실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영국 법전에 문장으로 남아있지는 않고 관습으로 남아있는 금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바로 뛰어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누가 내보낼 거예요. 살벌하다. 자,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13위 공개합니다. 오!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정확히는 함부로 키스하지 마라. 이렇게 키스 금지를 명령한 곳이 있습니다. 야, 이거 어딥니까? 전 기자는 못 가겠네요. 안 갈 생각입니다. 바로 두바이입니다. 아, 진짜요? 두바이에 거주 중이던 영국 남자 아이먼 나자피는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주메이라비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던 그때 풍기문란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짜. 찰칵! 어디 입을 놀려? 자, 이렇게 식사만 했을 뿐인데 감옥이라니. 영국인 아이먼 나자피와 그의 여사친을 신고한 건 같은 레스토랑에 있었던 한 여성. 정말 망측해. 이건 대낮에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키스라니. 다 감옥에 넣어주세요. 어머머. 야, 이걸로 감옥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시죠?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갈 수 있습니다. 어머머머. 자, 두바이 당국은 신고 즉시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던 두 사람을 체포했고요. 여권을 압수. 그 밖에 1개월의 실형과 2개 추방 명령과 함께 1000디람,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의 벌금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 키스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지를. 그러게. 사실 뭐 네.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되게 억울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 오늘 주제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위험한 겁니다. 두바이로 신혼여행 가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거 봐주지 않습니다. 와, 이거 진짜 황당하다. 아니, 네. 두바이 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두바이의 문란한 정서를 조장한다는 문제로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포옹, 키스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엔 적발시 벌금,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그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뭐 크게 틀고 춤추는 행위 이런 것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네. 키스 금지를 외치는 또 한 곳, 또 있어요. 바로 영국입니다. 아, 영국이요? 영국이요? 진짜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키스 금지법이 생긴 건 아니고요. 키스 금지 스팟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채셔주에 위치한 워링턴 뱅크 키역인데요. 때는 2009년 2월 17일. 이곳 워링턴 뱅크 키역에 듣도 보도 못한 키스 금지 표지판이 떡하니 들어서게 됩니다. 이 역은 당시 리모델링 중인 기차역이었는데요. 철도회사 측에선 가뜩이나 남은 공사 때문에 어수선한데 작별의 키스를 나누느라 커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지하철역을 더 혼잡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설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표지판을 본 시민들은 아니, 내 입으로 키스도 못하냐? 라며 노발대발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요. 자, 그러자 이 표지판을 제안했던 워링턴의 상공회의소장 콜린 다니엘스는 그냥 웃자고 한 일입니다. 교통체증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수습에 나섰고요. 결국 키스 금지 표지판은 2주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새 표지판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엔 뭐요? 키스미 퀵 표지판이 생긴 거예요. 아하, 그거 참.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11위 공개합니다.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전 세계 탐험가들의 워너비 플레이스.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죠. 이곳은 9,000제곱킬로미터, 축구장 약 1,200개 크기의 광활한 대지에 호수, 황야, 협곡, 간헐천, 온천, 폭포까지 지구 태초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그런데 눈길 발길을 사로잡는 수많은 자연경관 중에서도 넌 내 거 중에 최고. 자, 이렇게 탐험가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건 블랙풀로 알려진 모닝글로리 호수. 우와. 말 그대로 모닝글로리. 나팔꽃의 형상을 한 아름다운 호수 위로 희부한 안개가 피어오르면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에 누구나 한 번쯤 호수 속에 덩덩 뛰어들어서 유유자적하게 여유를 즐기고픈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 상상을 실행으로 옮기신다면 그 순간 이승과는 say goodbye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왜요? 절대로 가면은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저기 저 호수가 독인가? 온천 아니야? 어우야. 지금 되게 깊네 바닥이. 보셨듯이 이 블랙풀 호수는 화산지대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머. 지구의 내부의 열이 끊임없이 호수 속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호수의 최고 온도 약 섭씨 93도. 한여름에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아 위험하다. 자,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죠? 정말 깊습니다. 호수의 정확한 깊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는 순간 실족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2017년 6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남성 저베이스가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뜨거운 호수에 빠져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겨우 구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신비의 호수 모닝글로리.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